다음은 회로 이론에서 그 3장에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회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회로를 푼다 라는 말은 뭐냐면 회로를 푼다 혹은 뭐 회로를 분석한다. 예.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회로가 있죠. 회로가 이렇게 뭐든 좋습니다. 전압이 있을 수도 있고 저항도 있고 뭐가 많다고 하죠. 이렇게 있고. 좀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조금 더 복잡하게 하시죠. 전로원도 있고 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연결돼서 전압은 또 있고 이렇게 합시다. 뭐든 좋아요. 근데 회로를 푼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엘리멘트들이 뭐가 있나요? 여기 엘리멘트들이 보면 꽤 많죠. 네, 얘도 엘리멘트들이고 얘도 엘리멘트고 이럴 줄 있군요. 네, 얘도 엘리멘트고 얘도 엘리멘트고 얘도 엘리멘트고 얘도 엘리멘트고 엘리멘트 되게 많죠. 그러면 회로를 분석하는 뜻은 뭐냐면 각 엘리멘트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 엘리멘트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 여기 있는 전압과 전류, 이것들을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알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로를 분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전압과 전류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회로를 푸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있다고 치죠. 이 배터리 전압이 10V라고 합시다. 이렇게 10V예요. 근데 제가 그냥 기분상 나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싶어. 이를 VA라고 이름 지을 거야 라고 한다면 VA는 마이너스 10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정한다고 해서 그 물리량이 바뀌진 않습니다. 실제로 전위차가, 이 말은 뭐냐면 여기보다 여기 전위차가 10V 크다는 뜻이에요. 이 물리적 현상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전압을 어떻게 잡든. 하지만 우리 편의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VA는 마이너스 10V고요. 우리가 이름 X라고 이름 지을까요? 이렇게 잡으면 VX는 플러스 10V가 되겠네요. 즉 회로를 푼다는 얘기는 이렇게 복잡한 회로,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고 이런 회로의 모든 엘리멘트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안다는 뜻이에요. 1학기 때 회로 이론 1에서는 이 전압과 전류를 시간 영역에 대해서만 안다. 시간 영역에 대해서만 풀 수 있을 거고요. 이게 2학기가 되면 이걸 시간 영역뿐만 아니라 그 주파수 영역에서도 이 전압과 전류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 보지 못하는 다로한 특성을 주파수 영역에서 보는 거죠. 이 회로를 푸는 데는 1학기 때 시간 영역에서 회로를 풀 텐데 1학기 때는 2학기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회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 KCL과 KVL이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요거만 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잡한 회로를 풀 때는 이 KCL과 KVL을 사용해서 회로를 즉 이 전압 모든 엘리멘트 전압과 전류를 다 계산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그 좋은 기술들, 테크닉들을 개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그런 테크닉들을 배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이 노드 이퀘이션이란과 메쉬 이퀘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슈퍼 노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 메쉬도 있죠. 얘는 회로를 푸는 방법론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또 다른 테크닉이 있어요. 테브닌 등가회로입니다. 이퀴버런트 서킷이에요. 노탄 등가 회로가 있죠. 이것도
회로를 간단하게 푸는 혹은 회로의 특성을 한눈에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테크닉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앞으로 4장부터 4장과 5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잘 정리해 놓은 회로 푸는 방법론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요 K11과 K9를 가지고 다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7, 8, 9장에서는 뭘 배우냐면 지금은 저항으로만 가지고 있는 회로를 풀고 있는데 저항이 아니라 인덕터와 캐패시터로 이루어져 있는 회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인덕터는 뭐고 캐패시터는 뭐고를 이제 뒤에 뭐 6장, 7장, 8장, 9장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시간에 할 내용은 3장에서는 KCL과 KVL을 소개한 건데요. KCL과 KVL을 가지고 회로를 푸는 방법을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연습 그 예제고요. 책에 있는 예제고 3.6-1번입니다. 네, 이런 회로를 주고요. 여기로 가는 전류 I를 구하라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때는 회로를 한번 다시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회로를 내가 손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면서 이 회로가 조금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 저항이 이렇게 4개 있네요. 네, 4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회로가 그려져 있다 할지라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네, 그러면 그리면서 이제 어떤 전략을 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전류는 요 전류 I네요. 그러면 딱 보니까 이 전류 I는 이제 요 전류니까요. 저같라면 지금 요 전류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요거는 따로 나눠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로를 다시 그리면 시공 이렇게 있고 하나의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얼마일 거냐면 200이고 500이고 40V고 5죠. 다음 두 같이 있는 600과 150을 쓰니까 750옴 있고 요 전류, 요 I 전류, 요 I를 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2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요 전류를 보려면 요 전류는 요 전압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전압을 V라고 하죠. 뭐 VA라고 할까요? 네, VA라고 합시다. 내가 만약 VA를 구한다면 요 VA에서 요 전류는 요 오메 법칙에 의해서 그 I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VA를 구하려면 이 회로를 다시 한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로를 다시 보면 얘는 40V가 있고요. 200옴이 있고 하나의 등가 저항이 있는 거죠. 얘는 200옴이고 얘는 뭐냐면 500과 750이 이렇게 병렬로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얘는 뭔가요? 500분의 1과 750분 역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인버스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복잡하네요. 네, 1500분의 5가 되고 요거의 역수니까 계산하면 30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00옴이고요. 그럼 여기 걸린 전압이 이제 이게 VA가 될 텐데요. 그럼 VA는 얼마냐면 요 저항과 요 저항에 의해서 전압 분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VA는 200 더하기 300분의 300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300의 VS 4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5분의 3에 40이니까요. 24V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게 24V라는 얘기니까 그럼 I는 얼마인가요? I는 24분의
224를 750으로 나눠준 거니까 얘는 0.032 암페어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풀면 뭐 우리가 배운 걸만 이용해서 풀 수 있죠. 일단은 어떻게 했나요? 이 조항을 가지고 얘를 먼저 간단하게 만들고 이제 여기서 이 전압을 먼저 알면 이 전류를 알 수 있으니까 이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또 간단하게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이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전압 디비전을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VA를 구한 다음에 이 VA를 가지고 이 전류 I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보죠. 자, 다른 방법은 그냥 KCL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이제 다른 방법은 지우고 KCL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전류가 이제 이 전류가 I인 거고요. 이때 이 전류를 제가 I1이라고 정의하고 이 전류를 I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 노드에서 KCL을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들어온 전류를 양수라고 할까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I1은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I1이고 I2는 나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2 죄송하네요. I1이라고 하지 말고 얘는 그냥 I라고 하죠. 네, 이건 그냥 I입니다. 그리고 I도 나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는 0이 됩니다. KCL에 의해서. 다음 KVL 한번 해볼까요? KVL 해보죠. KVL 써보겠습니다. KVL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보죠. 이렇게 루프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프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누구 만났죠? 전압 만났네요. 마이너스로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40. 그 다음 누구 만나죠? 네, 요 전압 명하죠. 요 전압을 V1, 네, 요 전압을 V2라고 합시다. 플러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V1, 플러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V2는 0이 되겠네요. 근데 V1이 얼마인가요? V1은 패시브고 전류 이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V1은 200의 I1일 거고요. V2도 500의 I2일 겁니다. V2는 500의 I2죠. 집어넣으면 40은 V1 더하기 V2일 거고 얘는 200 I1 더하기 500 I2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40을 나눠주면 1은 5I1 플러스 12.5인가요? 네, 12.5겠네요. 12.5I2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I는 I1 마이너스 I2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해보죠. 요거는 다시 이거 10으로 나눠주면 4는 20I1 플러스 50I2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집어넣고 좀 정리를 해보면 요식과 요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지요. I1을 없애볼까요? 네, I1은 I 플러스 I2니까 여기 집어넣죠. 그럼 4는 20에 I 플러스 I2 플러스 50 I2니까요. 얘는 20I 플러스 70 I2가 되겠네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넘어가는 유와 유전압이 같죠. 그러니까 500I2와
750i가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여기에 치기 세기 그죠?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미지수는 i1, i2, i고 식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네, 연립방정식을 막 풀면 네, i는 0.032A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풀었지만 결과는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만 잘 지키면 K실과 KVL 가지고 사용하면 잘 풀면 어떤 방법을 써도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로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값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다음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그 이퀴벌런트 저항을 특정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봤을 때 저항이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해보죠. 직접 그려보는 거가 되게 좋습니다. 직접 그려보면서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볼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겠고 30옴, 20옴, 10옴이고 이렇게 바라본 애를 먼저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안쪽부터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얘 먼저 볼까요? 얘는 30옴과 60옴이 병렬로 있는 경우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등가가 될 거냐면 얘를 하나의 저항으로 맞추면 얘는 30과 60이 병렬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 값은 30의 역수, 60의 역수에 더한 다음에 이렇게 인버스 해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60의 3의 역수니까 20입니다. 20옴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다시 쓰면 네, 이렇게 바뀌겠네요. 얘는 20, 얘 20, 얘 10이죠.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얘가 R, EQ일 거고요. 그럼 다시 이번에는 얘가 바뀌겠네요. 얘가 얼마인가요? 네, 너무 쉽네요. 이거는 40이 되겠죠. 40이 될 거고 얘는 10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얘 R, EQ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는 얘가 병렬이네요. 얘는 뭔가요? 얘는 하나의 저항일 거고 얘가 40과 10의 병렬이네요.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40분의 1과 10분의 1 역수를 한 거를 인버스 하는 거니까 얘는 40분의 5의 인버스 8이네요. 따라서 얘는 8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퀴벌런트 REQ는 8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회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 회로예요. 네, 보면은 전화번도 있고요. 여기에 전화번이 있네요. 그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항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나 돼요. 아니네요. 10개네요. 네, 저항이 10개인 회로를 구하는 건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4개입니다. I3가 어디나 보죠?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5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그 다음에 V4 네, 여기에 걸리는 전압 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 V6 네. 네, V6 네, 여기는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구하려면 이 회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이제 이 회로를 좀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얘를 좀 그려보면 다시 그리면 이제 좀 보기가 좀 편할 텐데요. 지금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18V가 있어요. 18V 전원이 있고요. 이렇게 와서 뭐가 있냐면 병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6옴이랑 18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12옴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전압을 V1이라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A고, 네, 지금 여기가 B예요. B인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저항이 두 개 있고요. 하나는 20옴, 하나는 5옴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이의 전압을 지금, 네, 여기 사이의 전압을 지금 V6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 그 밑으로 12옴이 있네요. 네, 그 밑으로 뭐가 있냐면 나머지입니다. 정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그래서 이게 8옴, 얘가 6옴, 2옴이에요. 여기가 누구냐면 D고요. 네, 그다음에 요게 C입니다. 요 C죠. 그다음 그 밑으로 정이 하나 더 있어요. 8옴이 있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네요. 이걸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구조적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V6는 여기, V6는 이제 여기고요. 그다음에 V4는 어디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V4입니다. 그리고 I3는 지금 여기죠.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지금 I3인 거고요. 그 다음에 I5는 여기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인데 25면 흐르는 건데 중요한 게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I5인 겁니다. 그럼 얘를 하나씩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저라면 이 회로를 조금 간단하게 그려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냐면 먼저 전반적으로 좀 회로를 알아야 되니까 회로를 어떻게 간단하게 그릴 거냐면 얘를 다시 하나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18V로 그리고요. 하나의 뭉치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저항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고요. 얘가 얘고요.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회로가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살펴보죠. 그럼 이 값은 얼마인가요? 이 값은 이제 이건 좀 써야겠네요. 써보죠. 이 값은 얘는 12와 여기가 12고요. 여기 6, 8이니까 6과 18의 직렬의 평렬이죠. 얘는 12와 24의 평렬입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12분의 1과 24분의 1을 더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냐면 8입니다. 따라서 얘는 8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보죠. 얘는 20과 5옴의 병렬입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20분의 5의 역수니까요. 4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4옴이고요. 얘는 그냥 10이겠네요. 그 다음 얘는 누군가요? 얘는 8과 6과 2의 직렬 연결이 병렬이에요. 얘는 8과 8의 병렬이겠네요. 그럼 얘는 8분의 1과 8분의 1을 더해서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1이 역수고요. 따라서 4입니다. 얘는 4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8옴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먼저 V1 구해볼까요? 그럼 V1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V1일 거고요. 이제 여기 걸리는 전압이 V6네요. 그럼 먼저 V1 이게 지금 18V죠. 그러면 전압 디비전에 의해서 V1은 어떻게 될까요?
8, 4, 12, 4, 8이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8분의 8의 VSNG 8이 될 겁니다. 계산하면 V1은 이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8이고요. 이 계산하면 12, 24, 36이네요. 16 곱하기 18이니까 이렇게 되면 2고 4. 네, 4V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임의로 이 전류를 I라고 정하죠. 그럼 I는 얼마일까요? I는 전체 전압을 18V를 전체 전압인 8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8이니까 36분의 18이면 0.5A네요. 그래서 이게 0.5A예요. 0.5A가 8옴에 지나가니까 V1은 4가 되겠네요. 그럼 V6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V6는 4 곱하기 0.5니까 2V 되겠습니다. 네, V6는 2V예요. 그럼 요게 2V니까요. 거꾸로 I5 걸수겠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요? 2V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패시브 에너지로 놨을 때 요를 I 뭐랄까요? IM이라고 할까요? 그럼 IM은 R분의 V니까 20분의 2니까 0.1A가 됩니다. 근데 I5는 I인 거 부호가 반대잖아요. 마이너스 IM일 거고요. 따라서 I5는 마이너스 0.1A가 되겠죠. 즉 I5는 마이너스 0.1A입니다. 다음 V4 구해볼까요? 네, V4로 구해보죠. 자, V4는 여기 걸린 전압이 V1이 얼마였냐면 지금 V1이 4V였어요. 4V가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이때 V4는 이 4V가 6옴과 18옴에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V4는 18 플러스 6분의 18 곱하기 4V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24분의 18의 4니까 1, 6 네, 3V가 되겠네요. 따라서 V4는 3V입니다. 남은 건 I3네요. 자, I3를 구하려면 이제 이 전압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4오면 X니까 6이 4옴이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요? 여기 걸리는 전압은 똑같죠. 2V일 거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 즉 2V라는 뜻이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는 여기 몇 옴이죠? 8옴이네요. 따라서 I3는 8분의 2니까 0.25A가 되겠네요. 그래서 I3는 0.25A가 됩니다. 네, 이렇게 회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KCL과 KCL, KVL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사용하느냐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압과 전류의 방향을 잘 정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할 거는 회로를 간단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압 순서는 이래요. 첫 번째 전압과 전류 방향 잘 정하고요. 두 번째 회로를 간단히 만든 다음에 세 번째 KCL과 KV를 잘 적용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것. 네, 요게 이제 회로를 푸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배울 테크닉들은 이제 지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로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테크닉들은 KCL과 KVL을 어떻게 회로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테크닉들을 배울 겁니다. 근데 그게 다음 시간에 할 노드 이퀘이션과 메쉬 이퀘이션이에요. 이제 남은 거는 없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테크닉만 배우는 거고요. 회로 이론은 다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지금 회로는 저항만 고려하고 있는데 이제 1학기의 중반부터는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고려해서 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있는 회로를 이게 시간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2학기 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이 그 간단한 회로를 되게 천천히 하나하나씩 풀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푸는 방법을 잘 익힐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나오면 조금 더 복잡해지고, 그때는 뭘 쓸 거냐면 여러분이 보통 1학기 때 배우는, 보통 이제 공학 수학에서 배우는 미분방 형식을 이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좀 회로가 복잡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용하게 되냐면 이 KV와 KCL을 가지고 우리가 풀고 싶은 전압과 전류에 대한 미분방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걔를 풀 때 이제 미분방 형식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실은 그 미분방 형식을 푸는 방법을 적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KV와 KC를 적용하는 방법에서 이게 실수가 많거나 혹은 개념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요 식을 잘 못 만들어요. 미분방 형식을 푸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분방 형식을 풀기 전에 미분방 형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기계적으로 미분방 형식을 풀 수 있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분방 형식을 푸는 게 아니라 회로를 보고 회로에 대한 식을 꾸미는 게 되게 중요해요. 키는 그래요. 전압과 전류 방향을 잘 정하고요. 그 다음에 회로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KVL, KC를 적용한 회로식을 만드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만 가지고 가장 간단한 회로에서 요 세 가지를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캐패시터와 인덕터를 가지고도 할 거예요. 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캐패시터와 인덕터가 나오게 되면 회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저항만 가지고 요 KVL과 KC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거를 충분히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전기공학,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기본 과목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쉬운 과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익숙해지고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3장 6절에 뒤에 연습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 과제를 내놨는데 그 과제에도 4문제 정도 났거든요. 근데 그 과제 말고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방이 있으니까 토론방에다가 문제를 올려서 질문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풀은 것들을 이제 저만 답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답변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지금 같이 상의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많이 문제를 풀어봐서 이 회로를 푸는데 많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